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주주 어원보카 시즌2 첫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즌1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덕분에 영작이 많이 늘었다, 독해가 많이 늘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실질적 영어 실력 향상을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제 교재를 띄워놨는데요. 네, 본 교재는 바로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오늘의 수업 자료인데요. 이것은 교재에서 22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자책을 구매하시고 거기서 22쪽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올 텐데, 그 교재는 이렇게 빈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을 위해서 제가 빈칸을 직접 뚫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보셔도 좋고, 책을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오늘 처음으로 볼 단어는 define 이라는 단어인데요. define 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를 정의하다, 아니면 뭐를 결정하다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분해해보면 앞에 de, 이 부분이 완전히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뒤에 fine, 그 철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그게 선을 긋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선을 긋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범주적으로 완전하게 분류를 하든가, 아니면은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든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define의 고유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 전혀 어려운 내용을 다룰 생각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정의해봐라고 나와 있죠. 자,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기 있고, 이제 여기 행복을이라고 목적어로 쓰였죠.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를 보고 우리가 목적어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동사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정의해봐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define이라는 단어를 그 형태 그대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쓰면은 사실 이게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명령문을 쓰면 이제 한국어로는 저런 말이 되는 거죠. 정의해 또는 정의해봐, 정의해보세요, 이거 중에 어느 말에 가까운지는 맥락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영어는 그런 경어 시스템이 우리처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명령문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 늘 유유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거를 보통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했겠죠. 그렇죠.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하고 늘 너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run, 굳이 you run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you를 생략을 하고 그냥 쓰는 게 이제 명령문으로 굳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보시면 can you 하고 빈칸이 있고요. The term ecology for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can you니까 혹시 뭐뭐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 부분에 해당하죠. 뭐뭐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he ter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term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용어, 단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cology 하고 이제 외따옴표로 묶어놨죠. 요게 생태학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생태학이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하고 for me, 나를 위해서, 즉 내게 하고 정의하다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define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define에 해당하는 부분을 굳이 표시하자면 사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n you define? 그러면 정의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요청이 되는 거죠. term이란 단어는 이제 word라는 단어와 비교를 굳이 하면, 이제 word는 단어라는 말에 가깝다면은 term은 용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말에서도 단어와 용어는 조금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인데요. 3번에서
She was asked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많이들 당황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ask라는 동사가 있죠 영어에. 보통은 뭐뭐를 묻다나 또는 요청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자 그런데 이 말의 그 과거형을 생각해 보면 과거형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뭐뭐를 물 얻다 요청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근데 영어에서 보통 pp라고 부르는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얘가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형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많은 단어가 그래요. 근데 이때는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 물어진이나 또는 요청받은 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영어 영문법에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이 과거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분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분은 한자로 나눌 분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ask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다른 역할에 나누어 쓰는 거를 분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는 결국 원래 동사였던 것을 형용사로 바꾸어 형용사로 나누어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이해가 쉬운 게 사실 예를 보시면 물어진이나 요청받은이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명사를 붙이면 그 명사를 꾸미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어진 질문 이런 거. 물론 한국어로 이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만 뭐 한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또는 요청받은 사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런 식으로 동사를 바꿔 쓰는 말이 분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라고 잘 안 하고 저는 수동 완료 분사라는 용어를 종종 쓰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was란 말이 나와 있죠.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는 보통 뭐뭐뭐이다나 또는 있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was니까 뭐뭐였다예요. 그래서 she was asked까지만 해석을 하면 그녀는 물어졌다, 요청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to 하고 뭐라고 나오죠. 그럼 보통 뭐뭐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오늘 단어가 지금 뭐죠? define이니까 걔를 그냥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냥 한 단위처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영어 실력이 많이 높은 거예요. 이거를 딱 보고 그녀는 하고 뭐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말인지 딱 알아볼 수 있으면 꽤 영어를 괜찮게 하는 편이죠. 자 여기는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define을 딱 한 단어로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라는 것이 지칭하는 이 한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범위가 꼭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her concept of justice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녀 자신의 이게 정의예요. 정의의 뭐 개념 또는 생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여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됐다고 치면 청문회에서 물어볼 수 있죠.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그쪽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Can you define your concept of justice?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런 상황이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The Constitution. 헌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오늘의 단어가 define이죠? 걔를 넣을 텐데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대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 s가 붙어야 돼요. 자, 이거는 영어에서 골치 아픈 룰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이미 굳어진 거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인다라는 그런 룰이 있죠. 3인칭 단수라는 게 뭔지 되게 좀 짜증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인칭이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이 person이란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에는 first, the first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the second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고 the third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번역할 때 아마 뭐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했겠죠. 보통 그때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1인칭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면 첫 번째 인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 근데 1인칭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2인칭 그 다음에 이거를 3인칭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 1, 2, 3이라는 순서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1번은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1인칭은 보통 나를 얘기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2는 보통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상대방이겠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너예요. 2인칭이. 그 다음에 3은 나, 너 말고 저. 그러니까 그나, 그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단수, 복수란 말을 붙이면 이제 그 말들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영어에 있는 원래 용어는 singular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단수고요. 그 다음에 plural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복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인칭 그럼 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인칭 단수가 나예요. 말하는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하나, 단, 우리가 단식, 단일 뭐 이런 말 할 때 그 단자. 그래서 나, I가 1인칭 단수. 그 다음에 the first person plural 1인칭 복수는 그럼 뭐냐?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바로 1인칭 복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인칭 복수 그러면 너의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이고 3인칭 복수 그러면은 그녀가 여러 명이니까 그들이겠죠. 자, 근데 the constitution 헌법이라는 말은 사실 나도 너도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제3이거든요. 그리고 여럿인가? 아니죠. 헌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었죠. 자, 여기서는 또 명시한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 하나를 딱 한국어 단어 정확하게 딱 하나로만 번역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he rights of the citizens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들의 권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권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복수용으로 써요. 거의 항상. 왜냐하면 권리라는 게 이제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보통 권리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관례적으로 복수용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지금 여기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define이죠. 그리고 이 define이 어떤 뜻으로까지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뒤에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만 번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define이 딱 무슨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define your objectives 목표들을 define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표가 뭐 여러 개인가 보죠. 근데 한국어 번역문에는 목표를 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국어는 단복수의 둔감한 언어예요. 굳이 우리가 나 집에 오는 길에 귤을 사왔다라고 하지 귤들을 사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국어의 특징인데 영어는 그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복수가 안 드러나 있어요. 대부분. 그냥 목표를 저렇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는 단복수를 따져보고 하셔야 쉬워요.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clearly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명확히 이런 말인데 여기는 조금 바꿔서 명확한 목표를 세워두세요라고 이제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고요. Before starting the project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실제로 D 완전히와 fin의 선을 긋다를 한번 읽고 예문들을 쭉 읽어보시는 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하시면은 define의 뜻이 한국말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느낌으로 저장돼요. 그리고 그게 곧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define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를 하려면 이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define을 한국말로 옮기는 거를 쭉 해보면서
완전히 이제 재강화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이제 여기다가 말을 하나 넣어야 돼요. happiness, 저게 행복을 이고 define 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앞에는 아마 you가 생략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행복을 하고 보통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행복이 뭔지 한번 정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Can you define?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정의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은 The term ecology for me. 그죠? term이 이제 용어란 말이라고 그랬고 ecology는 생태학이에요.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내게 뭐라 그럴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define을 다시 한번 한국말로 바꿔봤고요. 3번에 She was asked to define. 그녀는 define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뭘요? Her concept of justice. 그녀의 정의의 생각,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청문회를 가정을 했으니까 세게 가면은 뭔가 명확히 하라는 요청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The Constitution, 헌법은 defines, 뭐뭐 한다죠? The rights of the citizens. 시민들의 권리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마 이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시한다라고 저는 할게요. 자, 이제 여기만 하시면 돼요. Define your objectives clearly. 당신의 목표들을 명확히 우리도 목표 그러면 세우다 그러죠. 요즘에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에도 계획이나 목표는 세우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저도 세워두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서 요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define이 원어민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어식 뇌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즌2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아래 이제 기적의 영어 공부 로드맵이라고 또 붙여놨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법도 잘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시즌2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 그 전자책 교재에는 25쪽에 나와 있고요. 거기는 빈칸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5쪽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셔도 좋고 또는 이걸 보시고 그거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잘 습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define이라는 동사의 형제자매들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는 어떤 단어가 그 뒤에나 앞에가 좀 이렇게 변해서 품사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동사였던 것이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definition이 있어요. definition이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의, 그쵸? So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word 뭐뭐뭐. 그럼 무엇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야? in the dictionary.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define 뒤에 형태가 저렇게 붙어서 명사형이 되면은 definition. 이 녀석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문을 볼까요? Could you give me a 빈칸 of the term?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국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다라는 동사를 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definition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특징이 사실 이제 그 명사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요. definition of the term 이 단어를 썼으면 그 앞에는 좀 쉬운 동사를 써도 돼요. give 그냥 이렇게만 써도 나에게 그 용어의 정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얘기로 맥락에 따라서 읽히니까 원어민들은 이제 명사에다가 무게를 많이 담아놓고 동사는 좀 이렇게 쉬운 걸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영어식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형용사형이라고 해서 제가 써놨는데 definit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define이란 말이 뭔가를 정의를 내리다, 정의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뒤에다가tive, 형용사형을 이렇게 붙이면은 뭔가 딱 뭐라고 정의될 수 있는 무언가니까 사소하거나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명확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definitive란 말은 결정적인 또는 명확한이란 말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is book, 이 책은 is seen a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see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 see의 pp형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동사는 그냥 뭐뭐이다라는 뜻에 가깝고 seen이란 말은 보아진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be seen 하면은 보아지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his book is seen as 그러면 이 책은 뭐뭐라고 보아집니다. 그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 책은 뭐뭐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번역문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들어갈 단어가 지금 형용사형인 definitive예요. 자, 써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definitive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번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이드가 아니고 definitive guide. 그러면 되게 결정적이고 명확한 가이드.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to cooking. 그쵸. 요리에 대한입니다. to가 저렇게 가이드 뒤에 잘 나와요, 원래. 그래서 guide to 하고 저 쿠킹은 cook이라는 요리하다라는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요리하는 것, 요리라는 명사화 시킨 거거든요. 저렇게 to 뒤에 명사를 이렇게 붙여서 뭐뭐에 대한 가이드 이렇게 쓰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시고 이 문장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예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괜찮죠? 자, 이제 부사형이 나왔는데요. definitively. 아까 definitive가 뭔가 결정적인 명확한이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명확하게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빈칸에다 그걸 넣어보면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얘가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was랑 앞에 나와 있는 was랑 resolved가 합쳐져서 이제 또 수동태가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esolve란 말은 뭐뭐를 해결하다라는 말에 가까운데요. 이것의 과거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거는 뭐뭐를 해결했다가 돼요. 그리고 pp형이 있겠죠. pp형이 얘는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해결된이에요. 예,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solved issue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해결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resolved problem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그 말을 덧붙여 주잖아요. 근데 was니까 뭐뭐였다죠. 뭐뭐였다와 해결된을 합치면요. 해결되었다가 되죠. 그래서 was resolved는 해결되었다가 되고요. definitively가 붙어서 명확하게란 뜻을 추가해 줍니다. 네, 요거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이어서 현재 분사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저번에는 이제 현재 분사란 용어 자체는 뭔가 좀 별로 이렇게 썩 내키는 그런 용어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능동, 진행, 분사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쿠킹처럼 요리하는 것, 요리하기 이렇게 명사화 되기도 하지만 형용사화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define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define이 정의하다니까 defining 그러면 정의하는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결정적인이란 말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을 영어로 moment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defining moment 그럼 보통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어에서 this is one of the most defining moments in histo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defining을 여기다 한번 빈칸에다 써보면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치면은 그쵸? 정의하는 중이다가 되죠. 그쵸? 지금 정의하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번역어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scop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 microscope 그러면 현미경이거든요. 그 scope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동그란 어떤 범위 같은 걸 많이 뜻해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면 아주 작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것이 현미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범위란 뜻으로도 쓰이니까 the scope of the project는 그 프로젝트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거는 defined예요. 과거분사형, PP형,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 정의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defined를 써보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 과거형이 나왔죠? 뭐뭐였다, defined, 정의된이 나왔어요. 그럼 정의되었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were defined, 그럼 뭐뭐가 뭐뭐라고 정의되었다. 가운데 clearly가 들어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란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볼까요?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team member. 자, each team member이란 말은 팀원 각각 이런 말이죠. 팀원 각각, 각 팀 멤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각 팀 멤버. 그 다음에 각 팀 멤버의 뭐죠? 책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업무를 맡는지에 대한 맥락인 것 같고요.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team member. 각 팀 멤버의 책임은 clearly, 명확하게, 자, 였다, 정의된. 그래서 정의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오죠. defining. 아까는 이제 정의하는 중인이라는 형용사처럼 봤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정의하는 것 또는 정의하기라는 동명사. 동명사란 거는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명사처럼 써먹는 거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ing가 붙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 분사, 능동 진행 분사,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란 뜻으로 쓰였거나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정의하기를요. 그러면 맨 앞에 defining을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defining the problem. 자, 이런 무슨 말이 될까요? 이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쓴 겁니다. 그렇죠?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요 is가 이입니다에 해당하고요. The first step. 그럼 뭐예요? 첫걸음이죠. 근데 뭐뭐에 있어서의 첫걸음이죠. 그렇죠? in, 어디에 있어서 finding a solution.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어서.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인데 이제 한국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는이라고 해놨어요. 약간 바꿔서 원래대로 가면은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걸음이다. 이 정도가 직역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빈칸 다 채웠었죠? 그 한국어를 뭐라고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여기다가 써넣어 볼 텐데, 자, could you give me a definition of the term? 자, 요거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definition of the term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니까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보통 정의를 뭐뭐하다 그러죠? 뭔가 설명하다란 말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건 어때요? definitive. 결정적인, 명확한. 자, 그러면 this book is seen.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은 뭐뭐로 보아집니다. 즉 뭐뭐로 여겨집니다. as, 뭐뭐로. 이 as가 이 정도 되고요. the definitive guide. 결정적인 또는 명확한 가이드. 명확한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이드 뒤에 이렇게 to하고 명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뭐뭐에 대한 가이드 이렇게. 그래서 the definitive guide to cooking. 이거를 아예 한 단어처럼 이렇게 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사형 볼까요? definitively, 명확하게 결정적으로. 자, 아까 보셨겠지만 was resolved는 해결이 되었습니다고요. 그 다음에 the issue was resolved니까 그 문제는 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이 문제라고 해도 th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issue, 그러면 한국어로는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특정 문제여서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고 definitively, 명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뭐 무난하겠죠, 그쵸? 자, 현재 분사형 나왔네요. defining, 정의하는 중인. 자, we are defining,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we are defining 이거를 제가 표시를 굳이 하자면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범위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의외로는 아니고 조금 생소하지만 scope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the scope of the project라고 하시면은 프로젝트의 범위, 예, 이란 말로 쓸 수가 있고요. 자, defined. 자, 이거 뭐죠, 여러분? 그쵸? were이 사실 이거예요. 뭐뭐였습니다죠. 그리고 얘가 합쳐져서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정의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감이 오시죠? 그쵸?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defining 나왔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정의하는 중인인지 정의하는 것 또는 정의하기인지는 앞뒤 단어를 보고 파악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defining the problem이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뭐 하는 것이죠?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주어로 쓰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아래 이제 보시면 오늘 수업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공부를 위해서 영어 공부 로드맵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즌2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또 경우의 수라는 것을 또 연습을 저희가 해볼 텐데요. 이거는 교재 27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읽어보시고 여기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라는 것은 뭐 제가 시즌1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그 뒤에 어떤 것이 나올지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국어와 외국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국어는 그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굉장히 좀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는 그것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학습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것은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 어떤 특정 동사 뒤에 주로 나오는 패턴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좀 영어가 늡니다. 이거는 뭐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에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릴 게 define이라는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딱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경우인데 왜냐면 define이라는 동사의 뜻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지만 뭐뭐를 규정하다, 한계짓다, 정의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예요. 무엇을 정의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문을 보시면 Could you define metamorphosis 이렇게 나왔어요. metamorphosis는 이제 모양이 형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해서 변태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저 변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보통 영어에서 이 morph라는 말은 모양이란 뜻이고요. meta는 어떤 그 다음이나 다른이란 뜻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 그런 것 이런 거를 이제 metamorphosis라고 하고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되는 그거 원래 원제가 metamorphosis예요. 영어판 보시면요. So, could you define metamorphosis? 비록 여기에는 라는 단어를 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와 있죠, 영어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해야 좀 더 이제 번역이 자연스럽죠. 변태를 정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문인데요. The dictionary defines.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영어의 특징은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이 정의한다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전에는 뭐뭐라고 정의되어 있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사전이 정의한다라는 한국어는 그렇게 주류는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영어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차피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면 사전이 정의한다고 해도 그게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 dictionary defines 이 말은 사전은 뭐뭐라고 뭐뭐를 정의합니다 라고 그냥 직역하면 그렇고요. empathy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공감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텔레파시 이런 말 쓸 때 그 pathy가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란 뜻인데 그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디 안으로라는 그 영어 전치사 in이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서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empathy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the dictionary defines empathy 하고 뒤에 as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게 사실 2번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더 맞겠네요. 제가 요거는 지금 수정을 좀 할게요. 즉 여기 나오는 as는 뭐뭐로, 뭐뭐으로라는 이 말에 가까워요. 요거 자체가 그게 지금 이 패턴상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보면 define A as B라고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A를 B로 정의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로 뭐 여기다 이렇게요. 그래서 empathy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the ability, 어떤 능력, 특정 능력이죠. to understand, 이해하고 and share the feelings of others, 다른 이들의 느낌들을 나누는 그런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의역하면 또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empathy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 비슷한 패턴으로 여기 또 나오죠. The law defines. 이제 이거는 한국어 문장도 꽤나 영어 직역에 가깝게 나와 있는데 법은 정의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다 자연스러운 주류 한국어식 표현은 법에는 뭐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겠죠? 어쨌든 the law defines 하고 자 minor이라는 단어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떤 a minor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자란 뜻이야. 어떤 한 미성년자인 인간이죠. So the law defines a minor, 미성년자라는 존재를 as 뭐뭐로 정의하는 거죠. A person, 어떤 한 인간, 어떤 한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조건 하의 사람인 거죠. Under the age of 18. 그래서 18세 미만. 예, 이게 정확한 법적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define 하고 이게 A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B죠. define A as B 그러면 a minor 이라는 A를 a person under the age of 18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실 거고요. 자, 이것도 볼까요? he, 그는 defines, 정의합니다. 뭘 정의하냐면요. success를 정의한다. 성공이라는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과정에서 저랑 비슷하게 제가 했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실 것 같은데 과연 성공이라는 말은 셀 수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저도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통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인 경우도 있고 성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애매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만약에 원어민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a success나 successes라고 썼을 때는 구체적 성공 사례 등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success라고 관사나 복수형 표시가 전혀 없이 썼어요. 그때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거의 80~90%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as가 나오고 뒤에 being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사실 이제 be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뭐뭐이다 라는 말 정도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as 뒤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제 명사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be 뒤에 ing를 붙여서 being이 되면 뭐뭐인 것,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 정도에 가깝고요. being content는 만족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being content with, 뭐뭐에 만족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하고 what you ha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what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게 좀 한국말에 없는 요소라 이게 좀 어려운데 what은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what you have 그러면 you have 그러면 네가 가졌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what you have는 네가 가진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as가 가운데 껴있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죠. 얘가 A라면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패턴도 보실 텐데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define A as B 이거랑 좀 비슷하게 define 뭐뭐뭐 by 뭐뭐뭐 이런 표현도 영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Do you define success 하고 by your,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Do you define success by your achievements? 이렇게. achievement는 성취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룬 성취들로 너의 성공이라는 것을 너는 정의하니?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by 뒤에 나온 것은 success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죠. 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정의한다 그러면 define 뭐뭐뭐 by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제가 한국말을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성공은 이라는 이제 주어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define의 pp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success is defined. 그러면은 성공은 정의됩니다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말이죠. Success is defined by your achievements. 성공이라는 것은 정의되는데 by 뭐뭐를 기준으로 your achievements, 너의 성취들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패턴화해서 이제 써놓은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있고 비동사 플러스 defined가 있고 by 명사가 있으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영어에서 쓰이는 패턴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밑에 예문 볼게요. His career, 그의 경력은 is defined by 뭐뭐로 정의됩니다. 하고 뒤에 나왔어요. numerous, 이거는 이제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요거는 number이라는 말이랑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수가 아주 많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numerous achievements니까 수많은 성취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력이 이제 정의되는 그 수단이 또는 그 기준이 수많은 성취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her role in the team, 그녀의 그 팀에서 역할은 is defined by, 이게 이제 뭐뭐로 정의됩니다죠. her leadership skills, 그녀의 리더십 능력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패턴을 보실 텐데 여기서는 define 뭐뭐뭐 하고,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in terms of 란 말은 저도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이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얘예요. 편해요. 예, 그래서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The researcher, 연구자는요, defined, 뭐뭐를 정의를 했죠. The problem, 그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공동체 도덕의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층위에서 그것을 정의했는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in terms of예요. 그래서 in terms of 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The underlying causes, 이렇게. 사실 이제 lie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누워 있는 것도 lie라고 많이 하고요. 어디에 이제 깔려 있는 것도 lie라고 하는데, underlying은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the underlying causes, 근본적인 원인,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오케이. 자,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happiness, 행복은 can be defined. 이거는 이제 정의된다라기보다는 정의될 수 있다가 더 이제 어울리겠죠. 그래서 happiness can be defined 하고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말을 번역을 해보면 personal이란 말은 이제 개인의, 그렇죠, 뭐 사적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personal satisfaction, 개인의 만족, and 그리고 contentment,
contentment는 이제 밑에 이제 안정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사실 content with란 말이 나왔었죠. 뭐뭐에 만족하는 이렇게. 그래서 satisfaction도 contentment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뜻이에요. satisfaction은 뭔가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만족감이라면은 contentment는 그 자체로 그냥 어떤 심적 안정감 같은 거 있죠? 그런 만족감이라고 조금 보시면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패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존재를 어떤 걸로 정의하다. 우리도 그렇잖아. 너는 너를 뭐로 정의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그거를 이제 문장을 직접 쓰면 He doesn't define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뭐를 기준으로 his past mistakes. 그의 과거 실수들을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은 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 했던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she defines herself. 그녀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요. by her accomplishments. 자기 자신의 성취들을 가지고 뭐 그거를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 겸 빈칸 채우기를 빠르게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could you 하고 define. 요게 이제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란 말이었죠? metamorphosis. 이거는 변태, 변신이라는 말이었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The dictionary defines. 사실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동사 뒤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사전은 정의합니다. 뭐뭐를 뭐뭐로써. 이런 구문이었고, 저렇게 사전이 주어로 나오는 영어의 특징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 the law defines 이렇게 나오겠죠. 법이 정의합니다. 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인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뭐뭐로 정의한다. 이럴 때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여기는 수동태니까 얘가 들어가야겠죠. defined, 그렇죠? His career is defined by 뭐뭐로 정의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팀에서의 역할은 뭐뭐로 정의된다. 그게 기준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정의했습니다니까 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 라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현이었고요. 자, 여기 써볼게요. happiness can be, 자, 요렇게. 그래서 행복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n terms of니까 뭐뭐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였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주어는 he지만 doesn't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he doesn't define himself 하고 이제 아까 나왔었던 문장이죠. 자, 이거는 정의합니다니까 defined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거꾸로 볼게요. Could you define metamorphosis? 변태라는 단어, 즉 metamorphosis를 정의해 줄 수 있을까요? 요게 could you define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요거죠. The dictionary defines. 사전에서는 뭐 정의합니다. 직역하면은 사전은 정의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아까 해석했던 바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the law defines. 그러면 법은 정의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he defines success죠. 그는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His career is defined by. 뭐뭐로 그의 경력은 정의됩니다. 수동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Her role in the team is defined by. 그녀의 팀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리더십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자, the researcher defined. 연구자는 정의하고 했습니다겠죠? 과거형이니까. 자, 그리고 happiness can be defined. 행복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겠고요. He doesn't define himself.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he defines herself by 뭐뭐뭐.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define에 대한 감은 대부분 잡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문장 해석하면서 중간중간 드리는 설명이 아마 여러분께서 아주 궁금하긴 한데 어디서 물어볼 데도 없고 설명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거는 주지우 어원보카 제2권 31쪽에 있습니다. 31쪽에 구멍이 실제로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직접 뭐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뭐 제일 좋겠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썼던 그 define이란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define A as B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A를 B라고 정의하다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요거 하기는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은 하고, 선생님이니까 3인칭 단수라서 동사는 이렇게 defines s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my teacher defines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friendship, 이거는 우정이죠. 자, 그러면은 my teacher defines friendship, 여기까지는 주어가 define 합니다. A를 까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as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뒤에를 보시면, as 뒤에를 보시면요, being there for each other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영어에서 be there for 뭐 누구누구 이러면은 그냥 누구를 위해서 있다란 뜻입니다. 꼭 저 there를 거기에라고 해석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있을게 라는 말로 I'll be there for you,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저 there이란 말은 그냥 어딘가 나와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그 뭐 공간이란 게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there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I'll be there for you, 너를 위해서 항상 내가 있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를 쓰고 there for each other,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as라는 이 단어가, as가 이제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한다는 영어의 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e를 그냥 be라고 쓰지 못하고 요렇게 ing를 붙여서 being, 이거를 이제 동사를 명사처럼 바꿨다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being은 있다가 아니고 있음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my teacher defines 하고 얘가 A예요. friendship 하고 as가 들어가고 B가 이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B는 뭐 어디에 있다 또는 뭐뭐뭐이다. 근데 이거를 being으로 바꾸면 어디에 있음이나 뭐뭐뭐임 이런 뜻으로 바뀐다. 예,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The book, 그 책은 하고, 자, family, 가족을 정의하죠?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책이 정의한다. 이거는 사물이 주어가 된 건데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되게 즐겼어요. 예, 즐겼으니까 꼭 익혀두셔야 되고요. The book defines family 하고 여기다 as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define A 하고 as B. 근데 B가 되게 길죠. 이렇게. 그래서 B가 어떤 거냐면요, people, 사람들로 정의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who 이하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보통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 누구냐면 사랑하고 아끼는 서로를,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보 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뭐 어떤 것이 더 맞는 방법인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언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시면서 보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The book defines family as, 요게 family가 A, as 하고 people who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이게 B가 되겠죠. 오케이. 3번 볼까요? 자,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자, 두 분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defines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동사 뒤에 s가 붙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예, 그쵸? 이거는 복수죠? parents니까. 하고 success, 성공을 as 이하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uccess가 A고요.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요게 B가 됩니다. 자, 또 나왔어요. being이. 그래서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be happy 그러면 행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예, be가 이제 이다니까 행복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행복함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be 뒤에다가 ing를 저렇게 붙여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s being happy 이렇게 말씀하시면 being happy가 행복함이죠. 행복함으로 as success, 성공을 my parents define, 우리 부모님께서 정의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4번을 해볼까요? The dictionary. 자, 또 되게 영어식 표현이죠. 무생물이 주어로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the dictionary defines 하고 love, 사랑을 as 뭐뭐로. 근데 뭐뭐로 정의합니까? 요게 A고요. 요게 B예요. 이렇게. 그래서 a strong feeling of affection 이렇게 나왔어요.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는 애정이라는 뜻으로 거의 쓰여요. 그래서 애정의 느낌 이런 겁니다. 사실 feeling은 감정보다는 약간 느낌에 가까워요. 느낌과 감정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a strong feeling이니까 강한 느낌. 그래서 애정의 강한 느낌. 뭔가 우리가 애정을 가지면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강하게 느껴지면 그게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e dictionary, 주어, defines, 정의합니다. love, 사랑을 as, 뭐뭐로 a strong feeling of affection. 애정의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The school, 학교는 defines, 정의합니다. respect, 존중이죠. 존중 또는 존경. 근데 그거를 as 이하로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as 이하가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뒤에 나오는 말, 이거 되게 그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treating others, treat가 이제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treat, 대우하다. treating others, 다른 이들을 대우하는 것. as, 뭐뭐로 이런 말이고요. as 뒤에는 you want to be treated. 자, you want. 그럼 당신은 원합니다라는 얘기인데 to be treated. 그러니까 be 동사를 쓰고 treated를 썼어요.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대우하다가 아니고 대우받다가 돼요. 대우받다. 근데 to be treated. 그러면 대우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want to be treated. 당신이 대우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as. 이게 그런 뜻이에요. treating others. 다른 이들을 대우하는 것으로 respect를 정의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우하라. 예, 이거는 뭐 옛날부터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만국 공통으로 많이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뜻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실제 교재에서 바로 그 다음 쪽에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구멍이 하나씩 더 뚫렸어요. 예, 이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이게 약간 아까 했었던 거에 복습 겸 재강화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my teacher defines가 나왔었죠? 하고 A가 friendship이에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define A as B니까 여기 as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비동사 쓰고 therefore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있다란 뜻이었죠. 근데 이 as 뒤에 나오려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 있음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가 B죠. 그래서 A as B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eing이란 단어가 한국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딱히 무슨 말일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보통은 비동사는 이다, 있다니까 being은 있음, 그 다음에 임 이런 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거 해볼까요? The book, 그 책은 defines, S 붙었죠? 그리고 자, 이게 A예요. family, 가족을 as. 자, A as. 자, B가 나와야 돼요. 자, 저 뒤에 보니까 who, 누구냐면 love and care for, 사랑하고 돌보는 each other, 서로를. 여기 빈칸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B가 됩니다. 그래서 people, 사람들인데 누구? 예, 사랑하고 돌보는 서로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My parents define, 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끝나겠죠? 복수니까. 그 다음에 success가 A예요. define A as B 할 때.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간답니까? 그렇죠. 행복하다는요. 비동사와 happy를 합치면 돼요. happy는 행복한이니까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서 be happy가 행복하다잖아요. 근데 행복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감이 딱 오시죠. 그렇죠? 요게 being의 지금 이 맥락에서의 역할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The dictionary defines 하고 A가 love죠. 하고 A as B예요. as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affection이 그 애정이에요. 근데 애정을 뭔가 강하게 느끼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게 뭐야? 느낌이란 단어가 feeling이었죠. 그래서 얘가 B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eeling과 emotion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면 emotion은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적 느낌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랑일 거야, 이거는 두려움일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가 어떤 감정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feeling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 있죠. 두근대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feeling이에요. 예, 두 가지가 약간 그런 식으로 다르죠. 자, 이제 5번 볼까요? The school defines겠죠, 그쵸? respect, 얘가 A입니다. 여기는 as가 들어가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보세요. as 뒤에 아까 B가 들어가지 못하고 being으로 바뀌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고 싶으면 걔도 ing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you want to be treated. 저 뒷부분 있죠. 당신이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as랑 함께 쓰이면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others, 다른 이들을 대우하다. 그렇게 동사를 쓰면 이건데 대우함 또는 대우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ing가 명사로,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은 확실하게 아마 머리에 입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하자면 자, be there for someone.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있어주다.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도.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저 there는 딱히 거기라고 안 보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I'll be there for you. 그러면 항상 내가 너를 위해 있을게. 뭐 이런 말인데, 저 be를 뭐 어디 있다나 이다라는 뜻이니까 있음이나 임으로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ing를 붙이는 거. 그래서 being 이렇게 바꾼 거를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 봤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실제로 채워 넣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alright, 좋아요 여러분. 사실 being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 시간에
조금 차분하게 어떤 식으로 맥락 안에서 쓰이는지를 봤죠. 다음에 또 being이 나오면 오늘 거랑 겹쳐서 이게 정보가 누적이 될 겁니다. 원래 어휘나 뭐 언어는 그렇게 누적식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5강이죠.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자료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거는 주주 어원복화 제2권의 43쪽에 해당합니다. 예, 거기를 먼저 읽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집중 연습할 구조라고 제가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게 실제로 영어 회화나 그 다음에 작문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define이라는 동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define은 사실 앞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아시죠? 그리고 by 이하 이렇게 해서 수동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진짜 많아요. 예, 그거를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한국어 문장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의 경력은 이게 주어죠. 영어로는 그게 여기 속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이제 수로가 맨 끝에 나오니까 정의됩니다. 얘가 지금 수로죠. 그게 영어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is가 뭐뭐입니다고 defined가 정의된 이거니까 정의됩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his career is defined 하고 뒤에 by 이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수많은 성취로. 자,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쵸?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자, 그녀의 팀에서의 역할은 이게 주어예요. 그게 영어로는 어디 나와 있냐면 her role in the team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거고 정의됩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녀의 리더십 능력으로가 by 이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by 뒤에 나온 거 있죠?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 주어에 나온 이거를 정의하는 뭐 기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by 뒤에 나온 녀석이 결국은 저 주어로 써 있는 his career, 그의 경력 있잖아요. 저거를 정의한다라고 봐도 그렇죠? 사실 같은 말이 되죠. 자, 그거를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지금 이 문장은 아까 봤던 그거예요. His career, 그의 경력은 is defined, 정의됩니다. 수많은 성취로. 제가 다시 표시를 해보면 주어, 그 다음에 이게 수로, 그 다음에 by 이하. 그러면은 이 by 뒤에 나온 녀석을 주어 자리에다가 일단 써요. 즉 numerous achievements란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s define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거를 그냥 능동형으로 써요. 그러면은 define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정의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뭘 정의하냐? his career 얘를 써요. 자,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성취가 그의 경력을 정의합니다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굳이 하냐면요. 사실 우리는 저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야, 걔 경력 있잖아. 그거는 걔가 이룬 성취로 우리가 알 수 있지. 뭐 정의되지. 이렇게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지만 엄청나게 수많은 성취들이 걔 경력을 정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무슨 사람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게 주어로 나오고 그게 뭘 어떻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좀 어색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런 거를 전혀 안 어색해 하는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싶은 표현 방식이 영어에서는 주류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저런 문장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또
생각보다 원어민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거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Her role in the team. 이게 지금 주어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정의됩니다. 이게 동사 부분, 수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by 뒤에 나온 애 있잖아요. 걔를 먼저 주어 자리에 써요. 즉, her leadership skills를 쓰고, 그 다음에 define, 정의합니다로 바꿔서 써요. 그리고 her role in the team으로 쓰면 돼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그녀의 리더십 능력이 그녀의 팀에서의 역할을 정의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은, 이런 구조와 이런 표현 방식은 영어에서 굉장히 흔하고 오히려 그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다. 예, 이거를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고요. 그렇죠? 수동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능동태죠. 능동태. 이거 보니까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 쓰기 막 하는 그 칠판에다가 그런 영어 수업 시간 기억나시죠? 그게 다 뭐 요런 거 했던 겁니다. 예, 그거를 좀 실용적으로 배웠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질 못했고 그때는 무슨 약간 미적분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 이번에는 집중 연습할 구조 2 이거를 볼 텐데, 제가 실제로 교재에도 제가 평소에 뭐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에세이를 쓰거나 그럴 때 많이 썼던 덩어리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in terms of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회화나 이럴 때 진짜 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만큼 뭐 유용하다는 얘기죠. 일단 자, define이란 말이 뭐뭐를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 명사를 넣으면 그거를 정의하다가 돼요. 그리고 in terms of란 말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뭐뭐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넣으면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거를 정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제가 한국어를 할 때도 그거는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국어 습관이 영어에도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n terms of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사실 자기의 모국어 습관을 잘 아는 것도 영어 말하기 같은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어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거를 많이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in terms of 였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국말 하실 때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쵸?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어서란 말은 원래는 한국어에는 없던 표현이고 일본어로 뭐뭐뭐니 오이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제시대 때 그대로 이제 한국어에 들어온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글 바로쓰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n terms of란 말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우리가 그 이전보다 오늘날 더 잘 살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복지라는 면에서 또는 돈이라는 측면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담당하는 게 in terms of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시면 in terms of가 나오고 그 뒤에 money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한국어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 terms of money, 돈의 측면에서 보면, 돈으로 보면, 돈의 문제로 보면, 이렇게. 돈을 기준으로 보면,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뒤에 나온 말이,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문장에 we are better off 라고 나와 있죠.
아예 하나로 이렇게 제가 be better off는 뭔가 더 잘 살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더 잘 살다, 더 형편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I am better off than before 이러시면 난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괜찮아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는 we are better off than before 이니까 우리는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면 in terms of money 돈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The project was a failure.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project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것도 the라고 특정 지을 수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실패였어. 이 말이 the project was a failure 이거죠. 자, 그런데 실패의 기준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건 말이야. In terms of time management. time management가 시간 관리죠. 그래서 시간 관리 면에서예요, 저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엄청 유용하죠? 제가 왜 유용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쵸? 자, 이거예요, 이거. 자, 3번도 볼게요. 보세요. He is the best player. 그는 최고의 선수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최고의 기준이 뭐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n terms of skill. 기술 있잖아, 기술.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는 최고의 선수야. 그쵸. 그래서 뭐 최고를 따지는 기준이 뭐 체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리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쎄요 뭐 협력 능력일 수도 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기술 자체가 좋은가 보죠. 축구 선수로 치면 드리블을 엄청 잘한다든가 그런 걸로 보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선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오케이. 자, 4번을 볼게요. This city, 이 도시는 하고 영어로 이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has a lot. 그러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to offer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한 묶음이에요. A lot to offer. to가 붙고 뒤에 동사 원형이 붙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명사적이거나 형용사적이거나 부사적이죠. 그래서 offer이 제공하다니까 to offer은 제공하는 것, 제공하기 이런 명사처럼 쓴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형용사적이라면은 제공할, 제공하는 일 수도 있고 부사적이라면 제공하려고, 제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a lot to offer 이거를 하나로 묶으려면 a lot은 그냥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a lot to offer를 어떻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냐면 제공할 많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his city has a lot to offer. 이 도시는 제공할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이 도시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의역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많은 걸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 카테고리가 뭐냐 정확하게 그래서 뭘 제공하냐 어떤 면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제공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in terms of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고 education 그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감이 오시죠 이제? 그쵸?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해석 가능하시죠? I can't agree with you. 나는 당신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쵸? 뭘 동의할 수 없는지 어떤 범주에서 동의가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오는 거죠. In terms of. 이게 뭐뭐에 관해서는 그쵸? 사실 이 말이랑 같은 거고 that theory니까 그 이론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쵸? 오케이. 자, 6번 해볼까요? 지금 요 뒤에 먼저 볼게요. The new model is better than the old one. 이 one은 이제 model을 대신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tter than the old model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새 모델이 오래된 모델보다 더 좋은데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면 더 좋냐는 거죠. 그럴 때 in terms of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죠? 성능. 네. performance, 성능.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 새 모델이 더 좋다. 여기다가 이제 performance 대신에 디자인을 집어넣으면 디자인 측면에서 새 모델이 더 좋다. 즉, 새 모델이 더 예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in terms of예요. 자, 그 다음에 vegetables are superior to junk food. 자, 요것도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be superior to 뭐뭐뭐. 그러면요, 뭐뭐뭐보다 우월하다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이거야. inferior. 이렇게. 뭐뭐보다 열등하다가 되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여기 껴있죠. 이렇게. 즉, 채소가 junk food. 이거는 이제 정크푸드라고 우리도 지금 외래어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불량식품 같은 거. 그래서 채소가 junk food보다 우월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월하죠? 맛은 정크푸드가 최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in terms of를 집어넣으면요, 어떤 면에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In terms of nutrition, 영양면에서. Good. 오케이? 자, 8번 보세요. The book was a great success. 그 책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책이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그 책의 어떤 상징성 면에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 그 책이 굉장히 어떤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사회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많이 팔린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하고 판매량 많이 팔렸어. 인세가 엄청 들어오나 보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복습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돈의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그쵸? 이렇게 쓰면 돼요. in terms of money. 이렇게. 그게 돈의 측면에서 보면이에요. 자, 2번. 자, 시간 관리 면에서 뭐라고 하죠? In terms of time management. 오케이. 3번 해볼게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쵸? 기술이란 말 skill 있으니까 뭐뭐적인 면에서 in terms of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면에서. 쉬워요. 교육이란 말 써놓고 그냥 in terms of 붙이면 돼요. 끝. 잘 보세요. That theory, 그 이론에 관해서는, 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쓰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성능 측면에서, 성능이 performance예요. 그러면 그냥 in terms of.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양면에서 nutrition, 영양이죠? In terms of nutrition.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판매량 면에서 sales가 판매량이에요. 짠! In terms of.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왔는데,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제가 그 뒤에도 쭉 붙여놨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더더욱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In terms of 하나만큼은 아마 완전히 여러분께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